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인기가문 대박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채워 오셨을지, 추세 대박주 들고 오셨네요. 네, 2차 전지의 데모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2차 전지뿐만 2차 전지가 다는 아니죠, 그렇죠? 네. 네, 2차 전지도 2차 전지지만 네. 제가 오늘 추세 대박주라고 한 이유는 센 종목, 강한 종목. 예, 그러니까 이 시장에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나 오늘은 또 LS 그룹주들이 같이 덩달아 움직였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LS 그룹주 또 약간 우리 안희기 대표님이 잘 캐치를 하셨는데 SK가 살짝 또 흔들흔들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룹주들의 흐름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가는 종목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세 대박주를 골랐는데요. 2차 전지 중에서도 강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꼭 2차 전지가 아니어도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즉 그러니 돌파되는 종목들, 불꽃처럼 상승하는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인기가문 불꽃 대박주 하려다가 이 불꽃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시장에 조금 뭐 주식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추세라는 이름, 그러니까 즉 상승 추세, 강한 추세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추세 대박주로 사실 감 대표가 그렇게 추격 매매나 급등주들을 따라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종목들을 매매해야지만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추세 대박주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 안에서 좀 대박이 난다. 지난번에 가져왔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또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 대표님,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바로 이제 딱 일주일 전입니다.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이었었습니다. 이 종목을 그때 말씀드릴 때 우리 안희기 대표님하고 그날 장대 양봉이 나오는 자리였어서 네. 제가 말씀드리면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목요일 날 리뷰 시간에 같은 가격대이지만 오히려 화요일 가격보다 오늘 목요일 가격이 더 낮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는 자리, 약간의 눌림목, 근데 큰 조정은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금요일 날 좋은 가격대를 주고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최근에 추세가 살아나는 종목이고 또 2차 전지, CNT 도전제 관련주고 해서 제 생각에는 19만 3,700원 정고점 돌파까지도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이게 강한 종목, 또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갭상승이 나오면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극대화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저희가 벌써 몇 주 됐잖아요. 그 네. 사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잠시 후에 특강 시간에 또 가문숙이 말씀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끝까지 또 리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보면서 이 종목은 또 청산이 맞는지, 매도가 맞는지, 보유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이건 뭐 나노신 소재만 같다고 나노신 소재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목표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매도를 하실까 봐 정고점 이상까지 보시자, 굉장히 강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강의 시간에 제가 자세히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문식 대표님의 첫 번째 발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발굴 종목은 미래나노텍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지금 추세가 이제 막 시작이 되면서 전고점 돌파를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서 어제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오늘 갭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윗꼬리를 출현을 했지만 시간 외에도 흐름이 좋았었고요. 또 리튬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시간 외에 상승 흐름이 강한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갭상승이 나오면서 아침에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물론 제가 내일 아침에 공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 구간에서 3만 원 위에서 매수하시는 건 절대적으로 말릴 거예요. 갭상승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고 오늘 종가를 지지해 준다거나 오늘 갭상승한 구간을 지지해 준다면 그게 바로 저가 매수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워낙 센 종목, 강한 종목이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갭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종목들이 강하게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나노텍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미래나노텍은 뭐 2차 전지 양극재 필수, 수산화 리튬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광학 필름 및 2차 전지 필수 소재 전문 제조 기업이죠. 2022년 2월에 2차 전지 필수 소재인 제조사 미래첨단 소재 인수를 통해서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시장에 진출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거듭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NF 등의 2차 전지
전지 셀 업체 및 소재 업체에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굵직한 회사들의 매출이 이루어져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강화 필름과 관련된 흐름들은 이 미래나노텍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공급처다, 매출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의 한 5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매출처, 영업이익을 내는 쪽이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LS 그룹주들이 강하게 급등했던 이유가 사실 LNF와 LS가 폐배터리 관련 이슈로 6월 달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LS 그룹도 살짝 2차 전지 섹터로 같이 이제 스치면서 급등을 한 건데 정작 LNF가 좀 못 움직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 안 대표님이 방금 전에 LNF에 대해서도 잘 대응 전략을 주셨으니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래나노텍도 그거와 비교해서 본다라면 필수 수산화 리튬 매출이 또 2023년, 4년 앞으로 계속 본격화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2023년, 4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를 본다라면 갭상승했던 구간 27,000원 언저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일단 32,500원 돌파를 한다라면 조금 욕심을 낸다면 전고점까지 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단기 목표가는 32,5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고점이 4월 3일 날 36,900원이에요. 네. 그 라인을 언제쯤 돌파할 것 같아요? 요게 바로 요 질문이요. 네. 공개 특강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대표님, 그 가격을 언제쯤 돌파할까요? 정말 근데 딱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럼 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무슨 미아리에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점쟁이도 아니고 언제쯤 돌파하는지 날짜를 딱 찍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지금이 7월 거의 하반기이기 때문에 8월 초 정도면 충분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또 이 안 대표님 말에 숨어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이 가격을 돌파할까요, 못할까요가 아니라 언제 돌파할까요라고 그렇죠. 물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건 돌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저보고 대표님 36,900원은 돌파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36,900원을 언제쯤 돌파할까요 하셨어요. 그럼 이건 돌파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이 7월 달 베스트 되신 대표님 질문을 믿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빠르면 뭐 8월 초쯤 그리고 뭐 그 안에도 매수세만 붙는다면 탄력만 붙는다면 충분히 오늘이 7월 25일인데 뭐 일주일 거래량 안에 돌파할 수 있는 힘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문수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발굴하셨을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WCP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바로 2차 전지 습식 분리막 개발 제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실적, 밸류에이션, 매력도, 모멘텀까지 두루두루 갖춘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 분리막 제가 이제 계속 2차 전지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양극재 쪽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분리막이라든지 CNT 도전제, 음극재 이런 쪽의 종목들, 섹터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분리막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가장 노이즈가 적은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분리막의 특성상 2분기부터 성수기이고 또 국내 분리막 기업들이 2024년 이 기준 평균 어떤 흐름, 이 기업의 내용들, 전기차에 대한 흐름들을 본다라면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고객들의 어떤 흐름들이 다변화되면서 고객 기업사들이 늘어날 수 있는 전망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매력도가 충분하다. 그리고 수주 모멘텀도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요소들, 호재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세일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할 시에 높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세일 기업들은 미국 내 소재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다는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이런 국내 기업들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매력도 또 그리고 고객사의 다변화 이런 흐름들까지 본다라면 지금 꽤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하지만 역시 WCP 또한
추세, 인기 가문 추세 대박주로서 수급도 뒷받침이 되고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쉬어가는 자리 이어지는 가운데 충분히 목표 주가 10만 원 이상까지도 볼만한 종목인데요. 일단은 손절가는 72,500원 언저리 잡아드리고요. 단기 목표가는 9만 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돌파만 된다라면 10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다만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만 타이밍에 맞게끔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른 종목들이 실적이 다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그냥 수급과 시의성만 있는 종목이 아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해서 고르셔야만 혹시 조정을 받더라도 큰 손실이 없다라는 거, 그것만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 보면 최근 시장 흐름에서 본인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 시장 전망 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문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FOMC 결과,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도 지금 플러스 흐름으로 나오긴 했지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0.25bp 인상할 것이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고, 올해 금리가 인상이 여기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있을지 여부가 파월 의장의 입김이 또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시장의 어떤 전망, 지수의 전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당분간 또 이번 주 정도까지는 계속되는 이 대형주 에코와 포스코, 또 오늘 LS까지 같이 또 움직이게 됐는데, 이런 몇 개의 종목들이 오늘 보시면 지수가 올랐지만 상승한 종목은 양시장 합쳐서 5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하락한 종목이 1,900개, 2,000개대가 됩니다. 빈익빈 부익부,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한 그런 장세인데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방금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조금 흔들림 없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좀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 면밀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파월 의장 연준의 결과를 조금 확인하자라는 거, 그리고 지수는 분명히 다시 2,650선 돌파 흐름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 조금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가문숙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인기 가문 대박주. 지난 시간 동안 저희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 리뷰를 한번 보면서 이 종목은 보유를 하는 게 맞는지 청산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런 흐름들을 한번 보고요. 또 최근의 시장의 흐름들이 정말 추세가 좋은 종목들, 강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런 강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돌파가 나왔는지 그런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 가문 수급 대박주, 이 수급 대박주에 있어서 수급이라는 말은 바로 거래량, 매수세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량 매수세 중에서도요, 매수 포인트의 어떤 다양성을 찍어본다라면 분명히 저점 매수가 있을 거고요. 이 저점 매수라는 건 좋은 종목이 저가에서 지금 턴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저점 매수가 있을 거고, 또 하락장에서는 낙폭 과대 종목들, 또한 종목이 과하게 하락했을 때는 낙폭 과대 종목의 매수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또한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한 이후에 살짝 눌러주는 이런 자리, 눌림목 매수의 그림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돌파 흐름들, 예를 들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돌파의 자리에서 매매하는 돌파 매매가 또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불꽃 매수, 바로 이 불꽃 매수가 최근에 강하게 시장에서 슈팅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즉 계속 우상향이 되고 있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매매의 흐름들, 바로 돌파 매매, 그러니까 불꽃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에 지금 7월 11일 바로 인기 가문 대박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에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이 수익률과 현재가, 매도 청산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7월 11일 STI라는 종목을, 이게 지금 화요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이 종목을 STI를 화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려서 수요일 아침 시초가가 22,950원이었고 최고가가 31,160원입니다. 수익률이 37.69%인데요.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유튜버들은
댓글로 또 이제 그런 얘기 다르시겠죠.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저거 전문가가 최고가를 갖다가 수익률로 계산하는 경우가 어딨어. 저거 완전 사기다. 야, 최고가 어떻게 파냐 이러실 수 있죠. 분명히 그러고 댓글 다실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가를 저희가 전문가 대표들이 매수가 측정할 때 그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최저가로 매수가를 잡나요? 최저가로 매수가 저희가 잡나요? 아니죠. 갭상승이 나오든 플러스가 나오든 마이너스가 나오든 무조건 그냥 시초가로 잡습니다. 불리하든 안 하든 시초가로 잡아요. 그러면 시초가로 잡아서 최고가로,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장중에 리딩을 하거나 매도세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고가의 수익률로 그냥 계산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시초가로 매수를 해서 최고가가 나오게 되면 이 정도의 수익률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본인의 영역에 따라 이 안에서 그냥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로 계산을 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뭐 전문가가 최고가로 계산을 했네 말았네 그거 가지고서는 왈가불가 얘기하고 댓글 달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만큼 별로인 거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 종목 발굴하고 맨날 방송 끝나고 와서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순간 그런 걸 보면서 와, 그러면 매수가는 그날 최저점으로 우리가 잡나? 아니잖아요. 예. 자, 레이저셀 11,820원 아침에 시초가였습니다. 15,800원, 33% 이상의 수익이 났었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사실 제 성격 아시겠지만 뭐 수익 났다고 수익 나려고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니까 과연 그중에서 빠진 종목이 있고 오른 종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더 빠진 종목들 또 오른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개 특강을 하다 보면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시는데 신기한 건요.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묻는 사람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전에 이미 다 팔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데 문제는 하락한 종목들. 하락한 종목을 갖고 대표님 그날 방송 듣고 매수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분명히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빠지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STI 뭐죠? HBM 관련주예요. 레이저셀 반도체주입니다. 서현이화 자동차 실적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흐름 좋죠? 제가 일부러 그래서 현재가를 적어놨습니다. STI 현재가, 시가 이후, 그날 시가 이후 아직도 수익 구간 중입니다. 자, STI 단기적으로는 일단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나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레이저셀, 제가 볼 때는 부분 매도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보유해도 될 만한 그런 전략들이 아닐까 싶고요. 서현이와 당연히 홀딩입니다. 저는 다 자동차 종목 안에서 앞으로 세 자리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부품 안에서요. 그다음에 샘CNS 요거 2.7%. 사실 이거 수익률 아닙니다. 왜? 저는 이런 거 수익률로 안 칩니다. 7,050원에 시작했지만 아침에 윗꼬리 달고 밀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제 성격에는 별로 그렇게 수익률을 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가격, 이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가격입니다. 펜트론도 마찬가지고요. 자, 나노신소재 아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최근 추세에 가장 부합한 2차 전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17만 8,200원이고 매수한 가격대 이후로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 중입니다. 이런 거 홀딩하시면서 정고점 이상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STX 마찬가지 13,100원에 그 다음날 아침 시초가였고 15,350원 찍었는데 현재 지금 13,960원이에요. 지금 흐름 보시면 충분히 주가가 옆으로 붙이는 그림들이 이어지는데 오늘도 큰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냥 약간 횡보하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도 뭐예요? 인도에 니켈이 가장 많이 있는 인도의 어떤 니켈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던 그런 기업 중입니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은 사실 2차 전지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저는 뭐 포스코나 에코 그룹주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보면 TCC 스틸이나 나노신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온기가 또 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형주급이나 중소형주들에도 분명히 확장세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텍 같은 종목들, 반도체 섹터들이 사실 요즘 그렇게 또 힘을 못 쓰고 가는 종목들은 가지만 전체적으로 2차 전지처럼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또 아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전략이 맞다. 물론 반도체, 업황, 바닥 찍고 수익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라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에서 계속 제가 뭐 어떻게 리딩을 해드리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서
하셨는데 손실이 크거나 리스크가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가 맞다. 그리고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시초가 편입 이후에 25,200원 찍었고 11% 정도의 수익을 냈고 현재가 23,100원인데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 자, 요렇게 제가 지난 시간까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말씀드리고 더 홀딩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방송에서 제가 2%에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드리면서 갖고 갈 종목들과 또 정리를 해야 될 종목들은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나노신소재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왜 이때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시그널은 어디서? 거래량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건 돌파 매매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바로 얘가 어떤 흐름이 나왔냐? 불꽃 슈팅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장대 양봉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한 이틀 정도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를 공략하시자. 거래량 없이 눌러준다라면 그때가 매수 적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요일 날 요 십자형 캔들을 나올 때 그때 말씀드렸어요. 비슷한 가격대이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낫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 크게 주가가 조정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14만 원대 아래에서부터 17만 8천 원대까지 이렇게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추세 불꽃 매매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서현이화입니다. 이 또한 제가 자동차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사실 저는 처음에 바닥 구간 사실 안정적인 자리의 매매 흐름으로 본다면 이 자리가 안정적인 자리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가 뭐다? 돌파 자리.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불꽃 자리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급등세가 나오면서 움직이는데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기업의 매출이나 시가총액이나 PBR이나 이런 흐름을 본다라면 아직까지도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자동차 그룹주,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이렇게 2차 전지만큼 오른 종목이 많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기차 속에 가려져 있어서 부품주들이 많이 상승하지 못했는데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서현이와라든지 아진산업, 화신 이런 여러 개 몇 개의 종목들이 매출도 굉장히 좋고 성장성도 좋고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서현이화 그 뒤에도 지금 STI 같은 종목들도 이런 자리 말씀을 드렸었죠. 요게 바로 돌파 자리고 바로 이게 불꽃 자리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서 뒤에도 차트가 몇 개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시 후에 10시 10분 제가 공개 특강에서 자세한 내용이 차트 분석 강의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8시 20분 장중 공개 특강에서 또 저와 함께 수익 내시면서 재미있는 주식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감은숙이었습니다.